안녕하세요. 종목 생각 시간입니다. 오늘 종목 생각 시간에는 특정 종목을 말씀드리기보다는 나에게 좋은 종목은 어떻게 선정하면 좋을 것인지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렇게 찾은 좋은 종목들을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활용하면 좋을지에 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자산 배분 전략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포트폴리오 운용 전략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그랬던 것들이 대부분 기관 투자가들의 방식을 활용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기관 투자가들의 방식을 우리가 활용하는 법을 말씀드리는 것은요, 저처럼 생업으로 인해서 투자 연구에 시간을 많이 내기 어려우신 분들이나 또 전업 투자를 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효율적인 방식을 말씀드리려고 제 경험과 생각을 공유해 드리는 것입니다. 아마도 전업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다른 전문가들의 영상을 참조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전략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는데요. 이렇게 종목들을 선정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과 또 심리적 분석 등을 활용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이런 전략 종목들을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식에도 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기관 투자가 있을 때도 그랬었고요. 지금 현재도 같은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핵심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또 보조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합니다. 핵심적인 포트폴리오는 장기적 관점에서 선정한 전략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체 포트폴리오의 한 50%, 60%를 차지를 하고요. 보조 포트폴리오는 시장 상황에 맞춰서 선정한 전술적인 종목이라고 제 나름의 이름을 붙여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30에서 40%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선정을 할 때 우선은 어떤 정차를 거치면 조금 더 효율적이고 빠르게 구성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투자가들은 보통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본인들의 전략 종목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전략 종목을 선정할 때는 본인이 연구하고 기본적으로 많은 공부들을 해야겠지만 애널리스트들의 도움을 얻는다든지 어떤 자료의 도움을 얻고 종목들을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본인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종목들을 전체적으로 투자 유니버스를 구성을 합니다. 투자 유니버스를 구성할 때는 관심 종목들의 밸류에이션을 기준을 설정을 하고 기준에 맞는 종목들을 쭉 나열을 해서 투자 성향과 업황이나 종목들의 성격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표를 적용을 해가지고 투자 대상군을 준비를 해 놓습니다. 이것을 투자 유니버스라고 하는데요. 투자 유니버스를 구성을 해 놓고 거기서 그 다음에는 정량적 분석을 하게 됩니다. 정량적 분석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그 기업의 숫자를 근거로 해서 객관적인 지표들을 통해서 그 기준을 설정을 하고 기준을 통과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종목을 또 추려내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의 대표적인 게 밸류에이션 평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기업들에게서 발생이 되는 영업이익이나 순자산 또 순이익, 이런 미래 현금 흐름 등을 분석을 하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중치를 둘 수가 있겠죠. 그런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에게서 점수를 매긴다든지 아니면 중요도를 따라서 종목들을 더 추려내는 것이 정량적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량적 분석은 특히 단기나 중기적인 주가의 방향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단기 수익률을 생각할 때는 정량적 분석을 좀 비중 있게 생각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또 기본적 분석 중에 정선적 분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대표적으로 오너나 CEO들의 어떤 역량, 경영 의사 결정 능력들을 보는 경우가 많고요. 조직의 어떤 구조라든지 문화 등을 보면서 이 조직이 지속 가능성이 있는가 또 판단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요. 핵심 인재들이 어떻게 그 역량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기업이 만들어내는 것, 중요한 정성적 분석의 기준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성적 분석도 각각의 중요도에 따라서 판단을 내리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성적 분석은 이 종목의 장기적인 방향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정량적 분석보다는요, 제가 정성적 분석의 주요 요소들, 또 정석적 분석에 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요 평가 요소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경영 의사 결정의 합리성을 볼 수가 있고요. 또 CEO나 오너의
권한 유인 방식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직 문화와 조직 구조, 연구 인력 등 핵심 인력의 규모나 역량도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고요. 업황에 대한 미래 예측, 그리고 또 경제, 정책, 경영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이 기업이 어떤 대응력을 갖고 있거나 수혜를 받거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도 정성적 분석의 요소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성적 분석이 어려운 것은요, 기업을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들이 직접 기업을 방문해서 인사이트를 통해 얻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 방문하기 어려우신 일반 투자자들이나 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이 방법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한다면 오너의 자서전이나 관련 기사를 분석할 수가 있고요. 또 최근에는 AI를 통해서 어떤 좋은 혁신적인 질문을 통해서 그런 정보 수집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영진의 과거 의사 결정 패턴을 연구를 해볼 수도 있고 또 산업 전문가의 의견도 참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제가 오너의 스타일을 개인적으로 분석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너들이 어떤 책임을 지고 권한을 위임하는 스타일이 있고요. 아니면 전적으로 위임도 하면서 책임도 주게 하는 스타일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오너가 책임을 지고 전문 경영인에게 합리적인 결정권을 부여하면 전문 경영인도 책임의 부담감에서 좀 벗어나서 결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한 사례 그룹으로는 오리온 그룹이나 SK 또 하나그룹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문 경영인의 결정권을 모두 주면서 그냥 함께 책임도 다 넘기고 본인은 직접적인 그 의사결정에는 깊게 관여하지 않는 듯한 그런 인상을 많이 받게 되는 그룹도 있었습니다. 과거에 D그룹이라든지 S그룹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드는데 책임 경영 명분화에 성과 부진할 때 경영진을 교체하는 게 빈번하다면은 아마도 그런 스타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정성적 분석을 통해서 전략 종목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전략 종목과 전술 종목의 특징을 잠시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종목은 최소 3년에서 10년 정도는 투자한다라는 목표로 가져가는 것을 생각을 하는데요. 이 전략 종목들을 저는 약 60% 정도를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매매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오히려 매월 또 주 단위로 기회가 될 때마다 자금의 여유가 있을 때마다 적립을 해나가는 것이 전략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략 종목은 대체적으로 5종목에서 많게는 한 7, 8종목까지도 갈 수가 있는데요. 오랜 시간 계속 모아나가야 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비중이 높지 않지만 점차적으로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이 올라가게 됩니다. 주요 목적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는 목적을 갖고 하고 있고요. 전술 종목은 30에서 40% 가져가는 또 나머지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단기에서 중기적인 목표로 투자를 하고요. 시장 주도 업종 대표주로 주로 이 전술 종목을 삼습니다. 매매 빈도는 다소 시장 상황에 따라서 교체하고 주도주의 흐름에 따라서 교체하기 때문에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주된 목적은 벤치마크라고 할 수 있는 코스피나 코스닥을 지수를 따라가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의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 종목과 전술 종목을 잘 배합해서 포트폴리오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략 종목과 전술 종목은 때로는 같은 종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포트폴리오 내에서 비중이 일시적으로 급상승을 하게 되고요. 이게 시기적으로 맞고 정확하게 분석을 했을 경우에는 수익률이 극대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략 종목의 선정, 이건 개인적인 또 사례인데 전략 종목 선정의 핵심 기준은 여러분 나름대로 정하실 수도 있고요. 제가 정한 것은 어떤 글로벌 경쟁력, 그리고 합리적인 경영 구조에 의한 의사결정을 하는가, 그리고 사업 및 업황의 성장성과 밸류에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한국인의 DNA 감점이 발현되는 분야인가, 또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가가 저한테는 중요한 전략 종목 선정의 핵심 기준이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오너들이나 CEO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 경영인에 대한 적절한 권한임이 되어 있고 오너는 책임지려는 자세가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과 업황의 성장성과 밸류에이션도 당연히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은 후자는 정성적이라기보다는 정량적 어떤 기준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정성적 기준과 정량적 기준을 모두 종합해서 투자 종목을 전략 종목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전략 종목은요, 장기적으로 보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유리합니다. 한 3년에서 10년간 분할해서 가져갈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천천히 매수하게 되죠. 천천히 매수하게 되면 오히려 주가가 급등하게 되면 좀 부담스럽습니다. 기분이 묘해지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을 건데요. 하락을 하게 되면 오히려 또 마음이 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 사야 될 것이 많은데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 있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전략 종목으로 가져가는 것들을 분할 매수하게 되면 여러분이 심리적인 부분에서도 우위에서 종목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가의 단기 변동성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꾸준하게 주식을 모아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전략 종목들과 전술 종목들을 포트폴리오로 구성을 해서 또 이제 교체하는 작업까지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전략 종목으로 매집하던 종목이 주도주가 되는 순간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게 되면 기존 전술 종목으로 갖고 있었던 종목을 이런 전략 종목으로 또 교체를 하게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수익률 극대화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라고 하는데요. 이 포트폴리오를 적절하게 교체해주는 이러한 것이 포트폴리오 운용의 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제가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하는 저의 전략 종목 중에 하나인 리가켄바이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성적 평가를 했을 때 리가켄바이오의 대표이사가 오리온의 오너 지위를 넘기고 전문 경영인으로서 정권을 위임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정성적으로 훌륭한 기업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만든 사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량적으로는 급증하는 마일스톤과 향후의 성장성, 그리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게 되면서 기존의 새로운 오너로부터 또 새로운 투자를 받은 그 현금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현금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신약 개발이라든지 좋은 빅팜으로 나갈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조성되고 있다는 것이 장기 투자에 적합한 전략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반면에 그런 시간들이 상당히 좀 지나갔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지금 현재 바이오에서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알테오젠과 펩트론 같은 종목은 전술 종목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업종 내에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향후에 장기간 봤을 때 주가 상승률로 보면 아직은 그만큼 오르지 않은 리가켄바이오가 조금 더 상승폭이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해서 전략 종목이라고 생각하고요. 알테오젠이나 페트로는 전술적 종목이기 때문에 업종 주도주로 퍼포먼스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 측면에서는 가시성이 리가켄바이오에 대비해서 앞서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보조적인 포트폴리오로 알테오젠과 펩트론을 전술 종목으로 추가해서 포트폴리오로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흐른 뒤에 리가켄바이오가 주도주 위치로 올라서게 되면 이 전술 종목을 펩트론에서 리가켄바이오로 교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포트폴리오 내에서 리가켄바이오의 비중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분석이 맞아서 리가켄바이오가 주가가 상승률이 더 높다. 그렇게 되면 수익률이 극대화되는 것이죠. 이렇게 전략 종목과 전술 종목을 구분을 해서 그 포트폴리오를 운용을 하시면 조금 더 효과적이고 또 심리적인 안정감 속에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운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전략 종목 사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제가 그동안 종목 생각 시간에 말씀드렸던 하이브나 넷플릭스, 로블록스 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 종목들은 계속 모아나가야 되기 때문에 주가가 못 오르더라도 그렇게 답답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살 기회를 계속 만들어주기 때문에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요. 특히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기업의 실적이나 향후의 성장 가능성과는 다른 이유로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오너 리스크 때문에 하락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물론 정성적 기준에 보면은 오너 리스크로 인해서 다시 평가를 해보아야 될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전략 종목으로 선택한 것이 맞다라고만 생각하고 갈 수는 없고요. 꾸준하게 모아가는 중간에 판단이 틀렸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면 겸허하게 손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모습은 어떤 결론을 내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왜냐하면 오노가 이미 전문 경영인에게 많은 권한들을 위임을 했고 의사결정을 하도록 한 체제로 하이브는 경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의 하락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넷플릭스와 로블록스도 장기적으로 모아가는 과정에서 기업의 실적이나 펀더멘탈과 관계없는 일시적인 심리 상태로 인한 하락이 올 수가 있게 될 텐데요. 전략 종목으로 길게 가져가면 그러한 시기들이 오히려 기다려질 때가 있습니다. 투자하면서 이상한 묘미처럼 생각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전략 종목을 선택을 해서 가져가는 또 운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런 묘미를 느끼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핵심 전략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 중에서 기본적 분석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투자 타이밍에 관한 기술적 분석과 심리 분석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에 관한 것들과 이것을 활용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다 각각 기준이 다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례를 참고로 해서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의 시간을 조금 더 절약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영상을 준비했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